정말 한국 베이커리라고요? 프랑스 브랜드가 아니라요? 런던 카나리 워프에서 한 푸드 저널리스트가 던진 이 질문이 영국 미식가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본토의 맛을 그대로 재현했다고 찬사를 받던 베이커리가 사실은 한국 기업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입니다. 오픈 한 달 만에 매일 500명 이상의 고객이 몰리며 SNS에서는 런던 최고의 크로와상이라는 해시태그가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유럽 제과의 본고장에서 어떻게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이런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1초면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런던의 푸드 칼럼니스트 엘리자베스 워커입니다. 옥스퍼드에서 저널리즘을 전공하고 르 코르동 블루에서 단기 연수를 받은 후 런던에서 푸드 칼럼니스트로 일하고 있죠. 제가 음식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어린 시절 할머니의 영향이 컸어요. 할머니는 런던 노팅힐에서 40년간 스위트 메모리즈라는 베이커리를 운영하셨답니다. 학교가 끝나면 매일 그곳에 가서 할머니가 굽는 빵 냄새를 맡으며 숙제를 했었죠. 특히 스콘을 만드실 때면 온 가게가 버터 향으로 가득했는데 그때의 향기는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하지만 2010년 대형 체인점들이 들어서면서 할머니의 가게는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당시 저는 대학생이었는데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가게 문을 잠그시던 모습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해요. 그날 이후 저는 베이커리에 대한 남다른 애착이 생겼고 전통 방식의 빵에 대한 고집도 생겼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얼마 전 제가 일하는 카나리 워프에 새로 문을 연 베이커리 소식을 들었을 때도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하지만 점심시간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을 보며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날도 평소처럼 마감 기사를 쓰기 위해 주빌리 플레이스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매장 밖으로 달콤한 버터 향이 풍겨왔는데 할머니 가게가 생각나는 익숙한 향이었죠. 발걸음을 멈추고 매장을 자세히 보니 현대적이면서도 세련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50석 규모의 널찍한 매장은 런치타임이라 사람들로 가득했고 카운터 앞에는 긴 줄이 이어져 있었답니다. 문득 궁금증이 들어 매장에 들어갔죠. 진열대에는 색다른 크로와상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는데 특히 햄치즈가 들어간 크로와상이 눈에 띄었어요. 처음에는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상하게 끌리는 향이었죠. 매장 매니저인 웨인을 만난 건 그때였어요. 제가 메뉴를 구경하고 있을 때 그가 다가와 브랜드 이야기를 해주었죠. 한국 유학 시절에 이 브랜드의 빵을 처음 맛봤어요. 그때부터 꿈이었죠. 언젠가 런던에서 이 맛을 선보이는 거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한국이라고요? 이 프랑스 감성 가득한 베이커리가 한국 브랜드라고요? 하필 제가 맛있어 보인다고 생각한 그 햄치즈 크로와상도 한국에서 개발한 메뉴라니 믿기지 않았죠. 웨이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장담하는데 지금까지 드셔본 크로와상과는 완전히 다를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햄치즈 크로와상을 주문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왜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햄치즈 크로와상을 받아들고 처음 든 생각은 이게 정말 크로와상이 맞나? 였어요. 겉모습은 전형적인 프랑스 크로와상인데 속에서 치즈와 햄 조각이 살짝 보이는 게 낯설었거든요. 르 코르동 블루에서 배운 정통 크로와상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죠. 자리에 앉아 처음 한 입을 베어 물었을 때의 충격을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바삭한 겉면을 지나 속으로 들어가자 버터의 풍미가 입 안가득 퍼졌는데 그때 짭조름한 햄과 치즈 맛이 더해졌죠. 달콤, 짭조름, 고소함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순간이었어요. 프랑스 정통 크로와상에 대한 제 고정관념이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놀라운 건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매장 내부는 제가 알던 어떤 베이커리와도 달랐답니다. 목재와 대리석이 조화를 이룬 모던한 인테리어는
마치 고급 카페 같았고, 오픈 키친에서는 베이커들이 숙련된 솜씨로 빵을 만들고 있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진열대 너머로 보이는 주방이 유리로 막혀 있지 않다는 거였어요. 고객들이 빵 만드는 과정을 직접 볼 수 있게 한 거죠. 직원들의 서비스도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메뉴를 고르며 망설일 때 한 직원이 다가와 처음 오신 분 같은데 저희 매장의 시그니처 메뉴들을 추천해드려도 될까요? 라며 친근하게 말을 걸더라고요. 영국의 베이커리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모습이었죠. 그녀는 페이스트리 진열대 앞에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었어요. 이 솔티드 카라멜 에클레어는 프랑스 전통 디저트에 한국의 감성을 더한 거예요. 달콤한 크림과 짭조름한 카라멜의 조화가 특별하죠. 그러고는 에스프레소나 아메리카노와 함께 드시면 더 맛있어요. 라며 웃었답니다. 신기했어요. 베이커리에서 이렇게 커피와 디저트의 조합까지 추천해주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추천받은 대로 햄치즈 크로와상과 솔티드 카라멜 에클레어, 그리고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죠. 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니 50석 규모의 매장은 점심시간이라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렇게 붐비는 상황에서도 테이블 정리가 무척 신속하다는 거였죠. 누군가 자리를 뜨면 직원들이 재빨리 나타나 테이블을 깨끗이 닦고 다음 손님을 안내했어요. 에클레어를 한 입 베어 물었을 때는 또 한 번 놀랐어요. 달콤한 크림과 짭조름한 카라멜의 조화가 정말 특별했거든요. 프랑스 디저트의 기본은 지키면서도 어딘가 새로운 맛이었죠. 옆에서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시니 커피의 쌉싸름함이 디저트의 달콤함과 완벽한 밸런스를 이뤘어요. 문득 옆 테이블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어요. 이 빵, 진짜 프랑스 빵이 아니라고 하는 말에 친구가 대답하더군요. 응, 한국 브랜드래. 근데 난 오히려 이게 더 맛있어. 전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게다가 이 브랜드는 단순히 맛있는 빵을 파는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진열대에는 시그니처 메뉴부터 시즌 한정 상품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각각의 메뉴에는 상세한 설명이 붙어 있었죠. 심지어 알레르기 정보까지 꼼꼼하게 표시되어 있는 걸 보고 또 한 번 놀랐답니다. 한참을 관찰하고 있으려니 아까 그 직원이 다시 다가와 맛은 어떠세요? 라고 물었어요. 전 솔직하게 대답했죠. 제가 알던 베이커리와는 완전히 달라요. 정통 프랑스 빵도 아니고 영국 스타일도 아닌데 묘하게 끌리는 맛이에요. 그러자 그녀가 빙그레 웃으며 말하더군요. 그게 바로 저희만의 특별함이에요. 커피 메뉴를 자세히 살펴보니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메리카노, 카페라떼부터 시작해서 바닐라 라떼, 카라멜 마키아토, 연유 라떼까지 정말 다양했거든요. 그런데 더 신기했던 건 각 커피 메뉴 옆에 어울리는 빵과 디저트 추천이 붙어 있다는 거였죠. 아메리카노는 버터 크로와상이나 치즈케이크와 함께, 바닐라 라떼는 초코 머핀이나 티라미수와 페어링하면 좋아요. 연유 라떼는 플레인 스콘과 찰떡궁합이죠. 이런 식의 세세한 추천들을 보면서 절로 감탄이 나왔어요. 프랑스나 영국의 베이커리에서는 보통 커피는 그저 빵과 함께 마시는 음료일 뿐이었는데 여기서는 커피 한 잔도 음식과의 조화를 생각하며 개발했다는 게 느껴졌죠. 심지어 계절마다 한정판 음료와 디저트의 특별한 조합도 선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전통이라는 단어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됐어요. 할머니의 베이커리를 잃은 뒤로 전통만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제 고집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어쩌면 전통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그것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새로운 조화를 찾아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특히 한국인들의 이런 섬세한 관찰력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이 한국 베이커리에 푹 빠져버렸어요. 매일 점심시간이면 가게에 들러 새로운 메뉴를 시도해 보곤 했죠. 그러다 문득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어떻게 아시아의 베이커리가 이렇게 특별한 맛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웨이는 제 호기심을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그는 노트북을 펼쳐 이 브랜드의 글로벌 진출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놀랍게도 이미 전 세계 11개국에 진출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한 건 메뉴 하나하나에 그 나라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웨인의 설명은 계속 이어졌어요. 인도네시아 진출 때의 이야기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에서 베이커리를 연다는 건 쉽지 않은 도전이었을 텐데 그들은 전 메뉴를 할랄 인증으로 새로 개발했다더군요. 돼지고기 대신 다른 재료를 사용하면서도 맛은 그대로 유지하는데 성공했다는 거예요. 미국 이야기는 더 재미있었어요. 본사 메뉴와 현지 메뉴의 비율을 7대 3으로 맞추고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포카차와 깔조네 같은 메뉴를 새로 개발했다고 해요. 특히 미국인들의 입맛에 맞춰 크림을 듬뿍 넣은 디저트를 만들었더니 대박이 났다고 했죠. 베트남에서는 아예 현지 전통 음식인 반미를 베이커리 스타일로 재해석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프랑스 바게트 기술에 베트남의 맛을 더한 거죠. 이건 정말 기발하다고 생각했어요. 싱가포르는 또 달랐어요. 국제적인 도시인 만큼 다양한 문화가 섞인 메뉴들을 선보였다고 하더라고요. 동서양의 맛을 절묘하게 섞은 퓨전 디저트들이 특히 인기라고 해요. 우리는 매장을 열기 전에 반드시 그 나라에 주재원을 보내요. 현지인들의 식습관을 연구하고 그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철저히 조사하죠. 웨인의 말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직원 교육 이야기를 들을 때는 절로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그들은 단순히 빵을 파는 게 아니라 각 빵에 담긴 스토리와 그것이 커피와 어떻게 어울리는지까지 공부한다고 해요. 심지어 고객의 피드백을 매일 체크하고 그것을 본사에 보고한다니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결국 성공의 비결은 겸손함이에요. 우리가 최고라고 고집하지 않고 각 나라의 문화를 배우고 존중하는 거죠. 웨인의 이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제가 알던 베이커리들은 대부분 자기 스타일을 고집하거나 아니면 현지 입맛에 완전히 맞추거나 둘 중 하나였거든요. 하지만 이들은 달랐어요. 자신들의 정체성은 지키면서도 각 나라의 문화를 섬세하게 반영하는 법을 알고 있었죠. 본사에서는 심지어 소비자 모니터 요원을 따로 두어서 제품에 대한 피드백을 꼼꼼히 수집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의견들을 실제로 메뉴 개발에 반영한다니 이런 겸손한 자세가 바로 성공의 비결이 아닐까요? 웨인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제가 왜 이 빵에 이렇게 빠져들었는지 알 것 같았어요. 각각의 빵과 디저트에는 그 나라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한 흔적이 곳곳에 묻어 있었거든요. 르 코르동 블루에서 배운 프랑스 정통 베이커리의 자부심도 물론 대단했지만 그들에겐 없는 게 하나 있었어요. 바로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고 재해석하는 유연함이었죠. 그리고 그 유연함이 오히려 더 특별한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걸 전 이제야 깨달았답니다. 그날은 평소처럼 기사를 쓰고 있었어요. 이제 막 한국 베이커리에 대한 첫 칼럼을 마무리하려던 참이었죠. 전통의 재해석 아시아가 보여주는 새로운 가능성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경험한 신선한 맛과 서비스에 대해 썼어요. 그때 찰스가 제자리로 걸어왔어요. 런던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푸드 칼럼니스트인 그는 파리에서 제과를 공부하고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에서 일했던 경력의 소유자였죠. 보통은 차분하고 예의 바른 사람인데 그날만큼은 날카로운 어조로 제 기사에 대해 지적을 했어요. 찰스는 브릭레인의 베이글을 예로 들면서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영국의 베이커리 문화를 언급했어요. 24시간 문을 열고 장인의 손맛을 지켜온 전통 베이커리들이 있는데 대형 체인점의 획일화된 맛을 극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하더군요.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찰스 말도 일리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전 제가 본 것을 무시할 수 없었죠. 300가지가 넘는 다양한 메뉴, 시간대별로 다른 상품 구성,
고객의 취향을 고려한 세심한 서비스까지, 이 모든 것들이 분명 새로운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때 제 책상 위에 놓인 햄치즈 크로와상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침에 사온 건데 찰스도 그걸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맛보시라고 건넸더니 그는 잠시 망설이다 한 입을 베어 물었죠. 맛있네. 그가 마지못해 인정하면서도 이건 전통적인 크로와상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말했어요. 전 그의 말에 동의하면서도 그것이 바로 제가 주목한 부분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들은 전통을 그대로 따라하려 하지 않았고 대신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했다고요. 매장 운영 방식도 마찬가지였죠. 아침에는 출근하는 사람들을 위해 간단한 페이스트리와 커피를, 점심에는 샌드위치와 스프를, 저녁에는 식빵과 케이크를 준비하는 것까지. 이건 단순한 빵집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을 연구한 결과물이었어요. 찰스는 여전히 완전히 동의하지는 못하겠다고 했지만 제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다고 했어요. 며칠 뒤 그가 직접 그 베이커리를 찾아갔다는 소식을 들었죠. 물론 그의 마음을 완전히 돌리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그도 뭔가 달라도 너무 다른 이 빵집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전 그날 퇴근길에 할머니의 오래된 베이커리를 지나쳤어요. 문을 닫은 지 오래됐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죠. 문득 할머니라면 이 한국 베이커리를 보고 뭐라고 하셨을지 궁금해졌어요.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았어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 거고 중요한 건 그 흐름 속에서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바꿀지를 아는 거라고요. 찰스와의 대화 이후 전 이 베이커리가 어떻게 이런 맛과 품질을 유지하는지 더 깊이 알고 싶어졌어요. 런던 푸드 저널의 칼럼니스트라고 소개하자 웨이는 취재에 도움을 주겠다며 평소에는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 매장 내부를 특별히 보여주겠다고 했죠. 우선 주방으로 안내받았는데 여기서 첫 번째 놀라움을 맞닥뜨렸어요. 주방에서 반죽을 처음부터 만드는 게 아니라 휴면 반죽이라는 걸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밀가루, 달걀 등 원료가 배합된 상태에서 발효를 중지시킨 냉동 반죽이었어요. 이게 비결이에요. 웨인이 설명해 주었어요. 이 방식 덕분에 모든 매장에서 동일한 품질의 빵을 만들 수 있고 방부제도 전혀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파베이킹이라는 방식도 있는데 빵을 반쯤 구워서 각 매장에 배송하고 최종 단계는 매장에서 마무리한다고 해요. 그러니 늘 갓 구운 빵의 향과 맛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주방 한쪽에는 체크리스트가 빼곡히 붙어 있었어요. 웨인이 자랑스럽게 말하더군요. 매일 위생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식품 안전을 위한 교육도 정기적으로 받는다고요. 심지어 본사에서 불시 점검도 나온다니 정말 철저하더라고요. 직원 교육실로 이동했을 때는 또 한 번 놀랐어요. 마치 작은 매장처럼 꾸며진 실습장이 있었는데 여기서 신입 직원들이 실제 상황을 가정하고 서비스 교육을 받는다고 해요. CS 교육용 비디오도 있었고 고객 응대부터 불만 처리까지 상황별 매뉴얼도 있더라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이노베이션 랩이라는 거예요. 본사에서 운영하는 연구소인데 여기서 전 세계 각국의 입맛과 트렌드를 연구해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한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에선 크림이 듬뿍 들어간 디저트를, 동남아시아에선 열대과일을 활용한 빵을 선보일 수 있었던 거죠. 웨인의 태블릿 화면에 찍힌 고객 데이터를 보면서 또 한 번 깜짝 놀랐어요. 시간대별로 잘 팔리는 메뉴가 전부 분석되어 있었거든요. 아침엔 페이스트리와 커피, 점심엔 샌드위치와 스프, 저녁엔 식빵과 케이크.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매장 진열 때도 시간마다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손님 한 분 한 분의 의견이 모여서 우리를 발전시켜요. 웨인이 이렇게 말하며 보여준 건 고객 피드백 시스템이었어요. 맛, 서비스, 매장 환경까지 모든 것을 꼼꼼히 기록하고 있었죠. 그제서야 이해가 됐어요. 왜 이 빵이 전통 방식과 다르면서도 이렇게 맛있을 수 있는지. 장인의 손맛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현대 기술로 재현하면서
거기에 고객의 목소리까지 더했기 때문이었어요. 매장을 둘러보고 나오는데 문득 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할머니는 늘 비결이 뭐냐고들 묻는데 난 그저 정성을 다할 뿐이야 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곳에서 본 건 그 정성을 시스템으로 만든 거였어요. 품질 관리, 직원 교육, 고객 피드백까지. 하나하나가 다 정성이고 혁신이었던 거죠. 전통과 현대가 만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순간을 목격한 것 같았어요. 이제 제가 쓸 다음 기사의 주제도 정해졌죠. 정성을 시스템으로 만든 베이커리. 제 칼럼이 실린 날, 편집실은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였어요. 평소 같으면 조용했을 시간에 이메일이 쏟아지고 전화가 계속 울렸거든요. 정성을 시스템으로 만든 베이커리라는 제목의 제 글이 예상치 못한 반응을 일으킨 거예요. 독자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갈래였어요. 한쪽에서는 드디어 누군가 이야기해 주었다며 호응을 보냈고, 다른 한쪽에서는 전통을 너무 가볍게 다뤘다며 우려를 표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카나리 워프 직장인들의 반응이었어요. 매일 아침 테이크아웃 커피를 사러 가는데 이제는 그냥 지나치지 않고 빵도 사게 돼요. 특히 아침마다 매장에서 풍기는 갓 구운 빵 냄새가 정말 좋아요. 이런 의견이 많았죠. 외인에게 전화가 왔을 때는 좀 걱정됐어요. 혹시 제가 쓴 글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싶어서요. 하지만 외인의 목소리는 밝았어요. 매장을 찾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영국인들이 잘 먹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단팥빵이나 고구마 케이크 같은 메뉴도 호기심에 구매하는 사람들이 생겼다고 해요. 그러다 한 가지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했어요. 런던의 다른 베이커리들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브릭레인의 오래된 베이커리들도 매장 인테리어를 산뜻하게 바꾸고 빵을 고르기 쉽게 진열대를 재배치했더라고요. 심지어 몇몇 곳은 커피와 빵의 페어링을 제한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안에서 일어났어요. 취재를 하면서 알게 된 건데 영국인들은 스콘이나 파이 같은 전통 디저트를 정말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엔 건강을 생각해서 통곡물 빵을 찾는 사람도 늘어나고 다양한 나라의 빵을 맛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전통이냐 혁신이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게 가능하다는 걸 한국 베이커리가 보여준 거죠. 칼럼을 쓰면서 단순히 맛있는 빵집을 넘어서 어쩌면 우리 모두가 고민하고 있는 변화와 전통의 공존이라는 더 큰 이야기를 발견한 것 같았어요. 며칠 전에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찰스가 직접 매장을 또 찾았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고구마 케이크를 사갔다고 하더라고요. 전통 프랑스 제과를 고집하던 그가 한국식 디저트를 선택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외인이 들려준 마지막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우리는 빵을 파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거예요. 전통은 존중하되 거기에 우리만의 이야기를 더하는 거죠. 그 말을 듣고 보니 할머니의 베이커리가 떠올랐어요. 할머니도 늘 손님들에게 빵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셨죠. 진정한 베이커리의 의미는 거기에 있었어요. 빵을 통해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새로운 경험을 나누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작은 변화들을 받아들이는 것. 오늘도 전 점심시간이면 이 한국 베이커리에 들러요. 이제는 외인이 새로 나온 메뉴를 보여주며 이번엔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는 것도 익숙해졌죠. 그리고 매번 새로운 발견을 하게 돼요. 어제는 처음 보는 영국 손님이 단팥빵을 조심스레 맛보더니 이거 정말 특별하네요 라며 환하게 웃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전통과 새로움이 만나 또 다른 전통이 되어가는 순간을 지켜보는 게 제 새로운 즐거움이 됐답니다. 현재도 제 칼럼은 시리즈가 되어 매주 연재되고 있고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특별한 베이커리를 찾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자주 가던 브릭레인의 한 베이커리 사장님이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당신 글 읽고 우리도 변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케이크 옆에 커피 추천 카드도 놓아보고 매장도 좀 더 밝게 꾸며봤죠. 변화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영국의 전통 베이커리들도 하나둘씩 새로운 시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곳은 통곡물을 활용한 건강빵을 내놓았고 또 어떤 곳은 시간대별로 다른 메뉴를 선보이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들만의 전통은 그대로 지키고 있었어요. 웨인도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줬어요. 본사에서 영국 전역으로 매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메뉴도 개발 중이라는 거였어요. 런던의 피쉬앤칩스에서 영감을 받은 샌드위치라든지 스코틀랜드의 연어를 활용한 페이스트리 같은 것들이요. 오늘도 여느 때처럼 매장에 들렀는데 찰스가 앉아 있는 걸 봤어요. 이제는 매주 한 번씩 들른다고 하더라고요. 여전히 이건 진정한 크로와상이 아니야라고 하면서도 햄치즈 크로와상을 먹고 있는 모습이 재미있었죠. 문득 할머니의 베이커리가 문을 닫던 날이 생각났어요. 그때는 대형 체인점들 때문에 작은 베이커리들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조금 다르게 보여요. 어쩌면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우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전통만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시도들도 기대하게 됐거든요. 얼마 전 웨인이 새로 나온 메뉴를 보여줬는데 이번엔 런던의 전통 디저트인 브레드 앤 버터 푸딩을 재해석한 거래요. 전통과 새로움이 어우러진 맛이 정말 특별했어요. 다음 주부터는 제 칼럼의 새로운 시리즈가 시작돼요. 변화하는 런던의 빵집들이라는 주제로 전통 베이커리들의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다룰 예정이에요. 할머니의 베이커리는 문을 닫았지만 그곳에서 배운 정성이라는 가치는 여전히 제 안에 살아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거기에 혁신이라는 새로운 가치가 더해졌죠. 창밖으로 카나리 워프의 고층 빌딩들이 보여요. 그 사이로 퍼져나가는 빵 냄새를 맡으며 생각했어요. 전통도 혁신도 결국은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요. 오늘은 제 작은 베이커리의 첫 준비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할머니의 옛 가게 자리예요. 그동안 제가 써온 칼럼들 덕분에 좋은 기회가 생겼거든요. 매장 공사가 시작되면서 할머니의 낡은 간판을 내리는데 그 뒤에서 오래된 종이 한 장이 나왔어요. 할머니가 처음 가게를 열 때 적어두신 메모더라고요. 좋은 빵은 정성이다. 그 아래에 제가 새로 메모를 추가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도전이다. 요즘 런던의 베이커리들은 참 다양한 모습이에요. 전통 방식을 고수하면서도 조금씩 새로운 시도를 하는 곳이 많아졌죠. 어떤 곳은 통곡물로 만든 건강빵을 내놓고 또 어떤 곳은 현지 식재료로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제 가게도 그렇게 될 거예요. 할머니의 스콘 레시피는 그대로 살리되 한국 베이커리에서 배운 것들도 접목할 생각이에요. 빵과 커피의 페어링, 시간대별 메뉴 구성, 그리고 무엇보다 손님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소중히 듣는 자세요. 웨인이 들려준 얘기가 있어요. 빵은 매일 만들어도 늘 새로워요. 오늘의 온도, 습도, 그리고 그날의 기분까지. 모든 게 빵에 담기거든요. 그 말이 참 와닿았어요. 전통이란 게 그저 똑같이 반복하는 게 아니라 매일 새롭게 정성을 다하는 거였던 거죠. 얼마 전에는 찰스가 제 기사를 보고 연락이 왔어요. 자신의 오랜 제과 경험을 나누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전통 프랑스 베이킹의 기술을 기꺼이 알려주겠다고 했죠. 대신 제가 한국 베이커리에서 배운 혁신적인 아이디어들도 함께 나누자고 하더라고요. 창밖엔 여전히 긴 줄이 이어진 한국 베이커리가 보여요. 그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도 기본적인 맛과 품질은 절대 타협하지 않았죠. 그게 바로 제가 그들에게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에요. 이제 제 차례예요. 전통의 맛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는 그런 특별한 베이커리를 만들어 보려고요. 아침마다 갓 구운 빵 냄새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때로는 낯선 조합으로 놀라움을 주고 때로는 익숙한 맛으로 위로가 되는 그런 곳이요. 할머니의 오래된 오븐 자리에
새 오븐이 들어왔어요. 창가에는 작은 바 테이블도 설치했고 매장 한켠에는 커피와 빵의 페어링을 소개하는 칠판도 준비했죠. 하지만 할머니가 쓰시던 옛날 저울은 그대로 두기로 했어요. 새 것과 옛 것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모습이 꼭 제가 꿈꾸는 베이커리 같아서요. 내일이면 첫 반죽을 시작해요. 할머니의 오래된 레시피와 한국에서 배운 새로운 기술이 만나면 어떤 맛이 될지 기대되네요. 한국의 베이커리는 제게 단순히 빵 만드는 법만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용기, 손님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끊임없이 도전하는 정신을 알려줬죠. 우연히 들른 런던의 한 베이커리가 제 생각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몰랐어요. 머나먼 한국에서 온 작은 베이커리에 이렇게 큰 깨달음을 얻게 될 줄도 몰랐고요. 전통만이 정답이라 생각했던 제 편견을 바꿔준 한국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영국의 오래된 베이커리 문화에서도 인정받은 한국빵의 맛과 서비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특히 햄치즈 크로와상 하나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영국 전체 베이커리 문화의 새로운 바람이 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외국에서 한국 베이커리를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현지 반응은 어땠는지, 특별히 기억에 남는 메뉴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또 해외에서 보고 싶은 우리나라 디저트나 빵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이야기해 주세요. 감동 마이크는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전해오는 따뜻하고 감동적인 한국에 대한 사연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